안녕하세요. 유대인의 역사. 와, 정말 방대하고 복잡하죠? 수천 년에 걸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길고 긴 역사의 핵심만 딱 집어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되게 신기한 게 이미지가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쵸? 뭐 한쪽에서는 돈 밝히고 탐욕스럽다 이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역사적으로 너무 비극적인 민족이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 집단을 두고 이렇게 정반대의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참 이상하죠? 자, 그 해답은요, 사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맡았던 아주 특별한, 독특한 사회적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이 고정관념을 만든 사회 구조가 대체 뭐였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구조 때문에 어떻게 지식, 금융,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지, 또 유대교만의 독특한 점, 실천과 믿음의 차이도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분야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정관념과 사회구조. 대체 어떤 구조였길래 그런 이미지들이 생겨났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중간자적 소수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지배층하고 일반 대중,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당시 기독교에서는 금지했던 금융업 같은 걸 대신 맡아서 지배층과 대중을 연결해 주는 거죠. 꼭 필요한 역할이었지만 바로 그 중간에 낀 위치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시면 그 아슬아슬한 위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맨 위에는 왕이나 귀족 같은 지배층이 있고요. 맨 아래에는 대다수 농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 바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배층은 유대인들의 돈이나 상업적 능력이 필요하니까 보호해주는 척했지만 막상 대중의 불만이 커지면 언제든 희생양으로 삼아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위태로운 줄타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 뭐겠어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냥 시한폭탄 같은 거였어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 그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제일 만만한 타겟이 바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모든 화살이 그들에게로 향한 거죠. 자, 그럼 이런 독특한 사회적 위치가 유대인들을 어떤 길로 이끌었을까요? 이번에는 그들의 문화와 만나면서 어떻게 지식, 금융, 예술 같은 특정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글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토라나 탈무드 같은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게 종교적인 의무였어요. 자,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글을 읽지 못하던 시절에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는 거죠. 와, 이건 지금으로 치면 남들 다 못하는 코딩을 혼자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경쟁력이었던 겁니다. 이 높은 문자 해독 능력이 아주 흥미로운 두 갈래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글을 아니까 계약서를 쓰거나 복잡한 금융 계산을 하는데 당연히 유리했겠죠? 그래서 금융업으로 성공하는 길이 열렸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 저 사회 떠돌면서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그 이방인 같은 느낌? 그게 역설격으로 이들을 철학이나 예술, 과학처럼 국경도 민족도 없는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하게 만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대교라는 종교 그 자체의 핵심을 들여다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익숙한 기독교와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그 차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기독교가 마음속의 믿음,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유대교는 신의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즉 행동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둡니다. 믿음이냐 실천이냐, 바로 이 차이가 핵심인 거죠. 이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진짜 재밌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맥도날드에 가면 치즈버거가 없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 즉 코셔 율법에서는 고기랑 유제품을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적 실천인 거예요.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도 바꿀 만큼 강력한 거죠. 자, 이제 시선을 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와의 갈등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쩌면 더 심각할 수 있는 내부의 분열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두 곳이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커뮤니티가 점점 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간극이 정말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대인들은 압도적으로 진보적인 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점점 더 보수화되고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때 미국 유대인의 무려 80%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공화당은 20%에 그쳤죠. 이건 뭐 거의 일방적인 수준인데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점점 우경화되는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대인들은 대부분 트럼프 같은 정치인을 싫어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지도자는 트럼프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커지면서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 안에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남긴 유산, 그리고 지금 새롭게 나타난 내부의 갈등. 이 모든 것이 교차하는 오늘날 21세기의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